지금부터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규현 홍보수통수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차관급 정무직 3명을 임명했고 정부위원회 3명을 위촉 또는 지명했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이 임명됐습니다. 인구아동정책관, 보육정책과장 등 보건복지부 주요 보직을 역임한 전문 관료입니다. 특히 4명의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연장 보육 제도를 도입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복지와 보건을 아우르며 촘촘한 사회 안정망을 구축할 적임자입니다. 다음으로 관세청장에 이종욱 차장이 임명됐습니다. 관세청에서 기획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정통 관료입니다. 대규모의 불법 우회 수출을 적발하고 태국 정부와 합동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통관 행위를 차단할 적임자입니다. 다음으로 새만금 개발청장에 문성효 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기반 구축과 부울경의 마스터 플랜 수립 등 국토 도시개발 분야의 정통 관료입니다. 새만금이 로봇, 수소, AI 등 미래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위원장에 홍미영 전 국회의원을 위촉했습니다. 30년간 지속가능 발전과 여성, 복지, 지방 분권 등에서 관련 정책을 수립해온 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 발전 정책을 한 단계 더 높일 적임자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에 백종우 경희대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을 역임하며 자살예방 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하고 트라우마 치유 현장을 지켜온 정신건강의학의 전문가입니다. 생명 존중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사회를 만들어갈 적임자입니다. 다음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에 김기영 연세대 교수를 위촉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정책과 도서교육 분야를 연구해온 문헌정보학자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연구 분석에도 전문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지식 정보의 격차 해소 등 새로운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인사 관련 먼저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성님, 저 한국일보 이성태입니다. 예. 복지부 1차관하고 관세청장은 현재 이제 재임 중인 분들이 둘 다 임기가 1년도 안 된 걸로 검색해 보니까 나오는데 좀 빠른 시간에 바뀐 게 아닌지 싶어가지고 혹시 뭐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 궁금하고 원래 계시던 분들은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 관련해서는 작년 6월에 임명이 됐습니다. 1년 정도 됐고요. 그동안에 축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죠. 처음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관련 분야에서 정책의 기초를 다지는 데 큰 기여를 했고 또 두 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어떤 청장, 차관들이 임명이 돼서 조금 더 신속하고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인사 관련 거 일단 인사 관련. 네, 수석님 뉴시스 김경록입니다. 네. 저도 현재 아까 복지부 1차관하고 관세청장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는데요. 이게 부처에서는 정책의 연속적 측면 때문이라도 이제 고위 관료분들은 잘 바꾸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바꾸시게 된 계기가 뭐 경제성 인사는 아닌 건지 좀 더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어떤 좀 한 1년 정도 지났고요. 새로운 어떤 행정, 해당 분야에서 행정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인사였습니다. 두 분의 전 차관님과 청장님의 노고에 저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중국 CCTV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중 관계 발전은 한국 포함한 국제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혹시 청와대의 입장에서 이번 미국 대통령 중국 방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중국과 미국과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시킬 것인지 소속님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관련 질문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인사 관련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저희는 미중의 어떤 협상 만나서 어떤 협력의 틀을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당연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또 한중 간이나 한미 간의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국경제신문 김형규 기자입니다. 이슬한 1차관님은 엊그제 외로움 전담 차관으로 또 지정이 돼서 발표도 있었는데, 그럼 이 직책도 내려놓으시는 건지, 이틀 전에 이제 인사가 났었는데 갑자기 바뀐 이유도 궁금합니다. 그 업무는 새로운 어떤 신임 차관께서 차질 없이 승계하실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저 SBS 강민우입니다. 같은 1차관님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이분이 아무래도 연금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전문가로 많이 알려져 있었고, 지금까지 연금 개혁 관련 기조를 쭉 이어오신 걸로 아는데, 그럼 지금 이 차관의 교체가 어떤 정부의 연금 개혁 방향의 좀 변화로 읽어도 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해왔던 기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조가 차관이 바뀌었다고 그 기조가 흔들려서 가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또 신임 차관께서는 보건하고 복지 쪽에 다 두루두루 보직을 거치신 분입니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삼성전자 물어볼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네요. 자, 그래요. 아니 질문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려요. 긴급조정권 발동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은데 실제로 검토 중이신지 궁금하고 현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여쭙습니다. 아직까지 그거를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노사 간의 협의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다만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만은 아니고 적어도 이제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주식만 갖고 있는 것도 10명 중에 1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상태고
1,700개 정도의 협력업체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절대로 파업 같은 어떤 상황이 오지 않길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한 그 우려와 걱정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뭐 긴급 조정권을 발동한다든가 뭐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어제 산업부 장관께서 그 말씀을 했는데 산업부 장관으로서의 할 말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거시경제를 갖다 총괄하는 게 재경부죠. 그다음에 실무경제를 총괄하는 것이 산업부고 또 노동정책을 관장하는 게 노동부이기 때문에 각자 부서의 역할을 각자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산업부 장관의 발언이 청와대와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온 거냐 이런 질문들도 아까 전화를 좀 받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재경부 역할, 또 산업부 역할, 노동부 역할 같은 것들을 장관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제 발언은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할 말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마이뉴스의 이경태 기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그저께 어제 이제 대통령께서 지역을 방문하신 걸 두고 강권 선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그리고 법적 조치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멘트할 정도의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으로서 할 일, 또 그 명분이 있는 행사, 또 가야 될 곳을 가고 계십니다. 지방선거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자, 그래요. 네, 오늘 날씨가 좋기도 하고 여름이네요. 여러분들 한번 나가서 공기도 좀 마시고 산책도 하시고 그러십시오.